아침에 일어나 몸을 한번 살펴봅니다. 열은 없습니다. 목도 그리 아프지 않습니다. 그런데 평소보다 멍하고 방향 감각이 조금 흐려집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요즘 들어 감기에 걸려도 열이 잘 나지 않으시죠? 약을 먹지 않았는데도 입맛이 뚝 떨어진 적은 없으신가요? 갑자기 걸음이 불안해져서 벽을 짚고 이동한 날 기억나십니까? 65세 이상 노인 3명 중 1명은 독감에 걸려도 열이 거의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렇게 조용히 지나간 독감을 겪은 뒤 한 달 안에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이 5배까지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독감은 그냥 심한 감기 아니었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역시 진료실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듣는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는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몇 해 전 72세 남성 환자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평소 혈압 관리도 잘하고 아침마다 산책을 거르지 않던 분이었습니다. 어느 겨울 콧물과 약간의 피로감이 있었지만 열이 없었기에 병원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나이 들면 감기도 이렇게 오는 거죠. 그렇게 이틀, 사흘이 지나고 증상은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독감 증상이 사라진 지 정확히 3주 후 아침 식탁에서 숟가락을 떨어뜨리며 말이 어눌해졌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환자분도 가족분도 모두 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열도 없었고 다 나은 줄 알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몸이 조용하다고 해서 위험도 조용히 사라질까요? 노년의 몸은 젊은 몸과 다르게 반응합니다. 마치 오래된 화재 경보기처럼 연기가 나도 큰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열은 몸의 경고음입니다. 면역력이 충분할 때만 그 경고음이 울립니다. 나이가 들면 면역세포의 수가 줄고 반응 속도도 느려집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몸은 비상을 외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경고가 없다고 전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독감 바이러스는 조용히 폐의 점막을 손상시키고 혈관 안에 염증의 불씨를 남깁니다. 이 불씨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피를 끈적하게 만들고 혈전을 만들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3주, 4주 뒤 뇌와 심장에서 터집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당신 혹은 당신의 부모님이 최근 한 달 안에 열 없는 감기를 겪으셨다면 이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이 위험은 미리 알면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독감 후 한 달 동안 뇌졸중을 막기 위한 정확한 시간, 행동, 그리고 많은 분들이 무심코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까지 차분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독감에 걸려도 열이 나지 않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부터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젊었을 때를 떠올려 보시면 몸살이 오면 열부터 올랐습니다. 이마가 뜨겁고 온몸이 쑤시고 감기 제대로 왔구나 하고 바로 알 수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몸은 분명 이상한데 청에는 조용합니다. 이게 바로 많은 어르신들이 겪는 열 없는 독감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열이 안 난다는 건 몸이 건강하다는 뜻일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열은 바이러스 때문이 아니라 면역 반응 때문에 생깁니다. 몸이 외부 침입자를 인식하고 싸울 준비가 됐다고 선언할 때 천을 올려 바이러스가 살기 힘든 환경을 만듭니다. 이 과정의 중심에는 면역세포와 뇌의 천 조절 중추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시스템 전체가 느려집니다. 면역세포의 숫자는 줄고 신호 전달 속도는 떨어집니다. 마치 오래된 전화선처럼 연결은 되지만 반응이 늦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몸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위험한 것 같긴 한데 크게 소란 피울 정도는 아니겠지. 그 결과 열은 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이러스는 조용히 활동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십니다. 열이 없으니 약도 필요 없고 며칠 쉬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증상은 좋아집니다. 콧물도 줄고 기침도 사라집니다. 이때 몸속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말입니다. 독감 바이러스는 혈관벽을 자극해 미세한 염증을 남깁니다. 이 염증은 통증도 열도 만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피의 성질을 바꿉니다. 피는 원래 맑게 흘러야 합니다. 그런데 염증 물질이 늘어나면 피는 점점 끈적해집니다. 의사들 사이에서는 이 상태를 이렇게 비유합니다. 맑은 물이던 강에 미세한 진흙이 풀린 상태. 겉으로는 흐르지만 언제든 막힐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은 혈관 안쪽이 울퉁불퉁해져 있습니다. 이곳에 끈적한 피가 지나가면 작은 혈전이 쉽게 달라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이 변화는 독감이 나은 뒤에 더 심해집니다. 왜냐하면 몸은 바이러스와 싸운 뒤 이제 회복하자는 단계로 들어가며 염증 조절에 집중합니다. 이 과정이 잘 되면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몸에서는 이 조절이 느리고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염증이 몇 주간 남아 있습니다. 이 시기가 바로 한 달 안에 뇌졸중 위험이 급증하는 이유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드시나요? 그럼 열이 안 나는 독감이 차라리 더 위험한 건가요? 많은 전문가들은 그렇다고 말합니다. 경고 신호 없이 조용히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위험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실제 진료 현장에서 이 위험을 어떻게 알아차리는지, 그리고 가족들이 어떤 신호를 가장 먼저 놓치는지 구체적인 사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당신이나 가족에게 조금이라도 해당된다면 이 영상이 끝날 때까지 꼭 함께 해주세요. 진료실에서 가장 마음이 무거워지는 순간은 그땐 그냥 피곤한 줄 알았습니다 라는 말을 들을 때입니다. 특히 독감 뒤에 찾아오는 사고는 항상 이렇게 시작됩니다. 73세 여성 환자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혼자 생활하시고 평소엔 동네 마트도 혼자 다니실 만큼 일상생활에 큰 문제는 없으셨습니다. 겨울 어느 날 몸이 으슬으슬했지만 열은 없었습니다. 기침도 심하지 않았고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이틀 정도 집에서 쉬셨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증상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환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나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후부터 아주 작은 변화들이 시작됐습니다. 냄비를 올려놓고 불을 끄는 걸 잊었습니다. 마트에서 계산대 앞에 서서 카드를 어떻게 꺼내야 할지 잠시 멍해졌습니다. 가장 먼저 눈치챈 건 딸이었습니다. 엄마, 요즘 말이 조금 느려진 것 같아. 이런 변화는 하루 이틀로 끝나지 않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생활 속으로 스며듭니다. 이 시점에서 많은 가족들이 이렇게 판단합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 거겠지. 하지만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 나이 때문일까요? 검사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뇌 MRI에서 작은 혈관들이 막힌 흔적, 즉 미세 뇌경색이 보였습니다. 환자분은 큰 쓰러짐은 없었지만
이 작은 막힘들이 인지 기능과 균형 감각을 조금씩 떨어뜨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환자분은 독감 진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열이 없었고 병원에 오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독감도 아닌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독감은 진단받지 않아도 몸속에서 이미 지나간 뒤였습니다. 조용히 들어와 조용히 나갔지만 혈관에는 염증이라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이 염증은 특히 뇌의 작은 혈관을 가장 먼저 공격합니다. 큰 혈관은 버텨도 가느다란 혈관은 쉽게 막힙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대신 이런 신호를 보냅니다. 방향 감각이 흐려집니다. 자주 물건을 떨어뜨립니다. 말이 느려지고 걸음이 불안해집니다. 이 신호들은 치매와도 비슷해 보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실제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독감 뒤 한 달은 가짜 치매가 나타나는 시기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원인을 알면 되돌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행히 이 환자분은 빠르게 항혈소판 치료와 염증 조절을 시작했고 생활 습관을 조정하면서 증상이 상당 부분 호전됐습니다. 만약 이 변화를 그냥 나이 탓으로 넘겼다면 결과는 달랐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혹시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최근에 당신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이시나요? 이 영상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독감은 끝났어도 위험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위험이 왜 하필 한 달 안에 집중되는지 의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독감 증상이 사라지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제 다 끝났구나. 하지만 의사들 사이에서는 전혀 다른 표현을 씁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왜 하필 독감 후 한 달이 가장 위험할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몸의 회복 과정을 조금 들여다봐야 합니다. 독감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면 면역 시스템은 총동원됩니다. 백혈구가 움직이고 염증 물질이 분비됩니다. 이 과정은 집에 불이 났을 때와 비슷합니다. 불을 끄기 위해 소방차가 몰려오고 물과 거품을 쏟아붓습니다. 불이 꺼지면 집은 조용해집니다. 하지만 바닥은 젖어 있고 전선은 손상돼 있으며 정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노년의 몸에서 바로 이 정리 시간이 문제가 됩니다. 젊은 몸은 불을 끈 뒤 빠르게 정리합니다. 염증 물질을 제거하고 혈관을 원래 상태로 돌립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정리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집니다. 염증을 정리하는 간과 신장의 기능도 예전 같지 않고 혈관 자체의 회복력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독감이 끝난 뒤에도 염증 물질이 혈액 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피는 어떻게 될까요? 피는 점점 끈적해집니다. 마치 겨울철에 기름이 굳는 것처럼 흐름이 둔해집니다. 특히 아침 시간이 위험합니다. 잠자는 동안 수분 섭취가 줄어들어 피가 더 농축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독감 후 뇌졸중은 대부분 아침에 발생합니다. 깨어난 직후 혹은 아침 식사 전입니다. 이때 혈관 안에는 세 가지 조건이 겹쳐 있습니다. 첫째, 아직 정리되지 않은 염증. 둘째, 수분 부족으로 농축된 혈액. 셋째, 이미 노화로 약해진 혈관벽. 이 세 가지가 만나는 순간 작은 혈전 하나가 치명적인 결과를 만듭니다. 그럼 병원에서는 이 위험을 어떻게 설명하나요? 이렇게 묻는 분들도 계십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독감 진단 후 30일 이내에
뇌졸중과 심근경색 위험이 가장 높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문제는 열이 없었던 분들은 아예 독감 진단 자체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위험한 한 달을 아무 대비 없이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증상이 없으면 관리가 필요 없을까요? 답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 시기는 오히려 더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겁만 들이려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이 한 달은 개입하면 바뀌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위험한 시기에 가장 중요한 48시간의 골든타임, 그리고 약을 언제, 어떻게 써야 하는지 현실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독감은 지나갔는데 왜 몸은 아직 싸우고 있는 걸까? 그 답은 염증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독감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면 면역 시스템은 바이러스를 직접 공격하는 것뿐 아니라 주변 환경까지 바꿉니다. 바이러스가 살기 힘들도록 몸 전체를 전쟁 모드로 전환합니다. 이때 만들어지는 것이 염증 물질입니다. 이 물질들은 바이러스를 막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문제는 전쟁이 끝난 뒤에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노년의 몸에서는 이 염증 물질이 마치 연기처럼 혈관 안에 오래 머뭅니다. 혈관은 원래 매끈한 관입니다. 피가 조용히 막힘없이 흐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염증이 반복되면 혈관 안쪽 벽이 거칠어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상처들이 생깁니다. 이때 피의 성질도 함께 변합니다. 염증 물질은 피 속의 혈소판을 더 쉽게 뭉치게 만듭니다. 쉽게 말해 피가 잘 굳는 상태로 바뀌는 겁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를 과응고 상태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굳이 어려운 용어를 쓰지 않아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피가 원래보다 서로 달라붙기 쉬운 상태. 이 변화는 눈으로 볼 수 없고 통증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특히 뇌와 심장은 이 변화에 가장 민감합니다. 뇌혈관은 머리카락처럼 가늘고 심장혈관은 끊임없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합니다. 이런 혈관 안에서 조금만 끈적해진 피가 흐르면 작은 혈전 하나가 쉽게 걸립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럼 염증이 계속 있으면 모든 사람이 뇌졸중에 걸리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겹치면 위험은 급격히 올라갑니다. 독감 직후 수분 섭취가 줄어든 상태, 움직임이 적어진 생활, 그리고 기존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 세 가지가 겹치면 혈관은 마치 교통체증이 심한 도로처럼 위험해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외의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독감 후 뇌졸중 환자 중 상당수는 평소 관리가 잘 된다고 평가받던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염증 반응은 혈압 수치나 혈당 수치와 별개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소 검사 결과가 괜찮았다고 해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이쯤에서 이런 질문이 생기실 겁니다.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개입이 가능합니다. 염증이 최고조에 이르기 전, 그리고 혈전이 굳어지기 전, 시간이라는 변수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시간을 어떻게 지키는지, 의사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48시간의 골든타임, 그리고 약을 무조건 먹는 것이 답이 아닌 이유를 차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선생님, 그럼 약을 미리 먹어야 하나요? 이 질문에는 조심스러운 답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타이밍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독감 바이러스는 몸 안에서 빠르게 증식합니다. 특히
처음 48시간 동안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이 시기에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하면 바이러스의 증식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이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현실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열이 없는 독감에서는 이 48시간이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본인도 가족도 독감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48시간이 지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건가요? 이 질문도 자주 받습니다. 완전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대치는 달라져야 합니다. 48시간 이후에는 바이러스 자체보다는 염증 반응 관리가 더 중요해집니다. 이 시점에서 무작정 약을 늘리는 것은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에서는 부작용 위험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약보다 신호를 읽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보인다면 반드시 병원과 상의해야 합니다. 갑자기 말이 느려지거나 한쪽 손에 힘이 빠지거나 평소보다 걸음이 불안해질 때, 이건 단순한 컨디션 저하가 아니라 혈관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 독감 후에는 집에서 쉬기만 하는 것이 항상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움직임이 너무 줄어들면 혈액순환은 더 느려집니다. 그러면 끈적해진 피는 더 쉽게 고입니다. 물론 무리한 운동은 금물입니다. 하지만 집 안에서 가볍게 몸을 움직이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위험은 상당히 줄어듭니다. 이 시점에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이나 지인에게 한 번쯤 공유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특히 부모님께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폐렴의 위험, 그리고 그것을 막는 아주 단순한 습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독감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뇌졸중이나 심장부터 떠올리지만 의사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걱정하는 합병증은 폐렴입니다. 특히 노년층에서는 폐렴이 한번 시작되면 회복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사이 몸 전체가 급격히 약해집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폐렴균은 어디에서 가장 많이 들어올까요? 많은 분들이 바깥 공기나 찬바람을 떠올리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의외의 장소에 있습니다. 바로 입안입니다. 나이가 들면 침 분비가 줄고 혀와 잇몸, 의치 사이에 세균이 쉽게 쌓입니다. 평소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독감 뒤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독감 바이러스는 기도의 보호막을 약하게 만듭니다. 마치 성벽에 작은 균열이 생긴 것과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잠을 자면 목 근육의 힘이 떨어져 아주 미세한 양의 침과 세균이 기도로 흘러 들어갑니다. 이를 의학적으로는 미세 흡인이라고 부릅니다. 본인은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기침도 없고 숨이 막히는 느낌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반복이 며칠, 몇 주 쌓이면 폐 속에서 염증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노인 폐렴은 어느 날 갑자기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침도 없었는데 갑자기 숨이 찼어요.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여기서 희망적인 사실 하나. 이 위험은 아주 단순한 습관으로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바로 잠들기 전 양치질입니다. 그냥 대충이 아닙니다. 3분 동안 치아뿐 아니라 혀와 잇몸, 의치를 사용하는 분이라면 의치까지 깨끗이 닦아야 합니다. 이 습관 하나만으로도 입안 세균의 양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그 결과 밤사이 폐로 들어가는 세균의 수가 현저히 감소합니다. 실제로 요양병원과 장기요양시설에서는 취침 전 구강 관리가 폐렴 예방의 핵심 수칙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양치가 그렇게 중요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독감 뒤의 몸에서는 이 작은 습관이
생명을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오늘 밤부터라도 실천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많은 분들이 백신은 하나면 충분하지 않나요? 라고 묻는 그 질문에 답해 보겠습니다. 왜 독감 백신만으로는 부족한지, 그리고 함께 고려해야 할 또 하나의 보호막을 차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이 가장 자주 하시는 말 중 하나가 이 말입니다. 독감 예방 주사는 매년 맞고 있어요. 이 말은 분명히 잘하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그걸로 충분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노년층에게는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독감 백신은 바이러스 자체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독감 뒤에 문제가 되는 것은 바이러스만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 독감은 기도의 보호막을 약하게 만듭니다. 그 틈을 노리는 것이 바로 세균입니다. 특히 폐렴을 일으키는 폐렴구균은 입과 목에 평소에도 존재합니다. 문제는 방어막이 무너졌을 때입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십니다. 독감만 막으면 폐렴도 안 생기겠지. 하지만 실제 임상에서는 독감 후 폐렴의 상당수가 세균성 폐렴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노년층에게 두 가지 보호막을 함께 권합니다. 하나는 독감 백신, 다른 하나는 폐렴구균 백신입니다. 이 둘은 서로 역할이 다릅니다. 독감 백신은 문을 지키고 폐렴구균 백신은 문 안으로 들어온 적을 막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둘 중 하나가 아니라 함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두 백신을 모두 접종한 노인에서는 독감 후 폐렴과 입원 위험이 유의하게 감소합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이미 독감에 걸렸는데 지금 맞아도 되나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급성 증상이 있을 때는 접종을 미루지만 회복 후에는 의사와 상의해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 백신은 완벽한 방패가 아닙니다. 하지만 위험을 크게 낮춰주는 방패입니다. 그래서 백신을 맞았다고 방심해서도 안 되고 맞지 않았다고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노년의 면역은 겹겹이 지켜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천천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독감 후 가장 위험한 한 달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생활 루틴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천천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 중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꼽아야 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독감은 끝나도 근도 몸의 위험은 한 달 더 이어진다. 열이 없어서 독감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시기, 증상이 사라져서 안심했던 그 며칠 뒤가 사실은 가장 조심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당신을 불안하게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한 달은 충분히 지킬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아주 단순한 하루의 흐름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침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십니다. 잠자는 동안 농축됐던 피를 부드럽게 풀어주는 첫 신호입니다. 갑자기 일어나 서두르지 않습니다. 자리에서 한번 숨을 고르고 몸의 균형을 확인합니다. 낮에는 집 안 공기를 너무 건조하지 않게 유지합니다. 가능하다면 잠깐 창문을 열어 공기를 바꿉니다. 그리고 완전히 누워있기보다는 집 안에서 가볍게 몸을 움직입니다. 피가 흐르고 있다는 느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저녁이 되면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시간이 옵니다. 잠들기 전 3분간의 양치질, 치아, 혀, 잇몸, 그리고 의치를 사용하는 분들은 의치까지. 이 짧은 시간이 밤사이 폐로 떨어질 수 있는 위험을 크게 줄여줍니다.
여기에 의사와 상의한 예방접종 계획이 더해지면 당신의 면역은 한 겹 더 단단해집니다.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최근 감기 같은 걸 한번 앓았는데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영상은 역할을 한 겁니다. 몸을 한 번 더 살펴보세요. 말이 느려지진 않았는지, 걸음이 불안하지는 않은지, 이전과 다른 작은 신호는 없는지,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다면 망설이지 말고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그리고 당신이 아끼는 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가볍게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필요한 분과 조용히 공유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작은 약속 하나만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댓글에 Day 17 챌린지 시작이라고 남겨주세요. 이 한 달을 의식적으로 지켜보겠다는 당신 자신의 약속입니다. 지금까지 당신 곁에서 이야기하는 의사였습니다. 오늘도 몸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